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 영토 하와이입니다. 총 13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평양 전쟁에 조금이라도 익숙하신 분들은 하와이의 주도 호놀룰루와 진주만, 펄하버가 위치한 오아후 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지도에는 하와이 지도의 가장 큰 섬 8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이 8개의 섬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니하우 섬에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니하우 섬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위 지도와 같은데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거리가 약 27.5km 정도 됩니다. 하와이 제도에는 원래 하와이 왕국이 있었다가 미국령이 된 것이 1898년이고 정식으로 미국에 추가된 것이 1959년입니다. 니하우 섬은 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싱클레어라는 영국인 여성이 1863년에 가족들을 이끌고 하와이에 도착했고 당시 하와이 왕국으로부터 니하우 섬과 옆에 있는 카우아이 섬의 일부를 매입했는데 그때 지급한 금액이 1만 달러이고 2022년 가치로 하면 약 18만 7천 달러. 이걸 한국 돈으로 하면 2022년 10월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 있어서 2억 6,800만원가량 됩니다. 이 사진은 1885년에 엘리자베스 싱클레어의 아들이 니하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싱클레어의 후손이 니하우와 그곳의 농장을 계속 소유 관리했는데 니하우 섬에서 오고 가는 외부인의 출입을 거의 통제하다시피 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기습 당시에는 엘리자베스 싱클레어의 증손자인 에일머 로빈슨이 니하우 섬의 소유주였습니다. 에일머 로빈슨은 옆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니하우 섬과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로빈슨의 니하우 섬 관리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간섭 등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하와이 8개 섬에는 별명이 하나씩 있는데 에일머 로빈슨이 니하우 섬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서 니하우 섬의 별명은 더 포비드 나일, 금지된 섬이었다고 합니다. 1941년 일본은 진주만 기습을 계획하면서 하와이 각 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니하우 섬의 농장에서 일하는 원주민 20여 명이 있고 백인은 한 명도 거주하지 않지만 일본인 3명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만을 공격하다 손상을 입고 불시착하는 항공기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진주만에서 손상을 입은 기체의 조종사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을 원했는데 당시 에일머 로빈슨이 거의 자기 안방처럼 관리해서 미군의 통제가 없었고 일본인 주민도 있는 니하우 섬이 좋은 후보지로 떠올라 결국 채택됩니다. 진주만에서 니하우 섬까지의 거리는 약 233km입니다. 일본 해군은 니하우 섬에 불시착하는 항공기가 생기면 이후 잠수함으로 조종사를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후 제74 잠수함을 니하우 섬 남단에 배치시켜 탈출한 조종사를 태우도록 했습니다. 니하우 섬 서쪽과 남쪽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을 최대한 해안에 가깝게 댈 수 있었고 잠수함은 진주만 기습 후 3일까지 항모기동부대의 지휘를 받으면서 니하우 섬에 불시착한 항공기 조종사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제74 잠수함은 진주만 작전에 투입된 제3 잠수전대 잠수함 9척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진은 니하우 섬을 2007년에 헬기에서 찍은 것인데 북쪽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서쪽 해안 주변으로 활주로로 사용할 만한 평탄한 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1941년 11월 26일 일본을 출발해서 진주만으로 다가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하와이 시간 12월 7일 새벽까지 북쪽 지정된 해역까지 도착해서 진주만의 미 함대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에 참가한 일본 항공모함은 총 6척으로 먼저 제1항공전대의 항모 아카기와 카가, 제2항공전대의 히류와 소류, 그리고 제5항공전대의 즈이카쿠와 쇼카쿠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 항공대는 2번에 걸쳐 진주만을 기습했는데 뇌격기와 급강화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 총 354기가 동원되었고 이 중 183기가 1차 공격에 171기가 2차 공격에 나섰습니다. 진주만의 미군은 예상치 못했던 이 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1차 공격과 2차 공격 사이에 잠시 빈 시간 동안 서둘러 전투 준비를 갖추었고 2차 공격 때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본 항공대를 맞아 싸울 수 있었습니다. 2차 공격에 나섰던 일본 항모부대 기함 아카기 항공대 아베 젠지 대위는 오아후섬 북쪽에 진입하자마자 격렬한 대공포화가 항공대로 다가왔으며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후 회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 항공대는 1차 공격에서 총 9기의 항공기를 상실한 데 반해 2차 공격에서는 총 20기의 항공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외에 약 74기의 항공기가 대공포화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니시카이치 시게노리 1등 비행병조. 진주만 기습 당시 나이는 21살이었고 출신지는 에히메 현의 이마바리시.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병학교 출신은 아니었고 16세 이상 20세 이하 지원자들로 구성된 갑종 비행 예과 연습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에는 항공모함 히류의 영식 함상 전투기 조종사로 참가했고 2차 공격에 참가했던 35기의 제로기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2차 공격에서 일본기들이 1차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는데 니시카이치의 제로기도 전투 중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상은 기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대공포 등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발사한 소총 혹은 기관총 탄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니시카이치의 제로기에 맞은 탄환은 연료 탱크에 구멍을 냈고 곧 연료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니시카이치의 제로기가 공격을 했던 진주만에서 히류까지의 거리는 약 225헤일이 약 416km로 가깝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니시카이치 1등 비행병조의 전후 회고나 증언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니시카이치의 제로기에 일어났던 일은 니하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조사한 결과입니다. 니시카이치는 제로기의 남은 연료로 히류까지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출격 전 전달받은 대로 니하우 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니시카이치의 제로기는 2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니하우 섬에 불시착했습니다. 불시착 위치는 대략 섬의 이 정도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니시카이치의 제로기 말고 다른 한 기의 일본 항공기가 니하우 섬 근해에 추락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니시카이치의 제로기가 추락한 곳은 어느 원주민의 집에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하윌라 하워드 칼레오 하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윌라는 제로기가 불시착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본 셈인데 제로기가 땅에 정지하자마자 바로 비행기로 달려갔습니다. 하윌라는 비행기가 일본기임을 날개의 마크를 통해 알아차렸습니다. 니시카이치는 큰 부상 없이 불시착에 성공했지만 착륙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 앞에 있는 하윌라를 보자 권총을 꺼내려고 했지만 하윌라가 상태가 안 좋은 니시카이치를 먼저 제압하고 권총을 탈취합니다. 하윌라는 또한 니시카이치의 비행복에서 여러 서류들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하윌라는 니시카이치를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윌라와 부인은 니시카이치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하윌라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니시카이치의 영어는 그야말로 초보 수준이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니시카이치는 서류들을 반환받으려고 시도했지만 하윌라는 거절했습니다. 어느 자료에는 하윌라가 바로 그날 아침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것은 몰랐지만 신문 등을 통해 미국이 침략 전쟁을 하는 일본에 석유 수출을 금지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다는 정도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윌라가 니시카이치의 권총과 서류 등을 확보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니시카이치의 제로기가 하윌라의 집 근처에 불시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체 부분이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윌라와 니시카이치 간의 대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 동네 주민들이 하윌라의 집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니하우 섬에는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어서 다른 주민들도 하윌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니하우 섬에는 일본계 주민 3명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하윌라는 마을 주민에게 부탁해 일본계 주민 중 1명을 통역을 위해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타니 이시마치였는데 이름 한자가 있긴 있을 텐데 어디를 찾아봐도 확실히 나오진 않고 아마도 이 4글자일 것으로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신타니는 40여 년 전인 1900년경에 일본에서 하와이로 이주했고 하와이 원주민 여성과 결혼해 3명의 아이들을 낳았고 니하우 섬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현지민들과도 잘 지내는 등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찍은 것으로 1941년 당시에는 더 젊었을 것입니다. 신타니는 주민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하윌라의 집으로 향했는데 오면서도 싫어하는 투가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윌라의 집에서 니시카이치와 단 몇 마디 말만 교환한 후 주민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타니는 지금 살고 있는 미국과 자신의 본국 일본 간에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애매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속내를 모르는 하윌라는 다른 일본인 거주민을 부르기로 합니다.
니하우 섬에 살고 있는 다른 2명의 일본인은 하라다 요시오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하와이에서 일본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니하우 옆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자랐는데 카우아이 섬의 일본인 학교에서 다른 일본인 아이들과 함께 일본어를 쓰며 자랐고 좁은 일본인 이민사회에서 일본인으로서의 뿌리를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카우아이에 살던 이 두 사람에게 에일머 로빈슨이 일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1939년부터 니하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율라의 집에서 니시카이치를 본 하라다는 즉시 일본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니시카이치는 하라다에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다는 사실을 말했고 하율라가 자신의 권총과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빨리 그것들을 돌려받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하라다 부부는 일단 진주만 기습으로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니시카이치가 권총과 서류들을 돌려받고 싶어 한다고 하윌라에게 말했으나 하윌라는 이를 다시 거절했습니다. 주민들은 니시카이치를 다른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하와이 전통대로 손님인 니시카이치를 환영하는 이벤트를 엽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자료마다 설명이 다른데 그날 밤 니하우 주민들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통해 드디어 진주만 기습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란 주민들은 하라다의 통역을 통해 니시카이치에게 답변을 원했고 이때는 하라다가 니시카이치가 공격대 일원이라는 것을 통역해서 주민에게 알립니다. 주민들은 니시카이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에일머 로빈슨이 카우아이에서 일주일에 한 번 니하우로 오는 날이 바로 다음 날임을 기억하고 니시카이치를 농장 주인인 로빈슨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하라다 요시오와 그 부인이 어떤 생각을 이때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전쟁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통역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미국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진주만 기습이 터진 1941년 12월 7일이 저물어 갔습니다. 평화로운 섬에 날아든 적 전투기와 전쟁 소식. 과연 니시카이치와 섬 주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